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죠. 집 밖을 나서지를 말아라. 방역당국의 이런 당부에 학교와 회사가 문을 닫고 집 밖을 나서지 않으면서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특히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다루는 기업들이 해당한다네요.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이네요. 4월 5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제가 콘텐츠 전문가에게 오늘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참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휴직해라, 심지어 뭐 권고사직하자 이런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10만 명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나선 곳이 있다고요? 미국에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뭐 한국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면 네. 미국에는 아마존. 네, 아마존에서 10만 명을. 네, 왜냐하면 이 사태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건 결국에는 배달. 온라인으로 주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물류를 관리하고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쿠팡이 지금 인력이 물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다 하는데 아마존은 더 일손이 부족해서 이 와중에 10만 명을 채용하는군요. 네, 지금 아마존은 일반 배송 말고 정말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만 배송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있는 만큼.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모자란 상태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이런 혼란 속에서 네. 기회들을 많이 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잘 되더라도 잘 네. 되고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지못할 사정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 아마존만 그래요?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한 IT 기업들은 대부분 좀 이런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이제 화상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네. 어떡하죠? 갑자기 없던 카메라 달아가지고 화상으로 수업을 하겠다는데. 그렇죠. 뭐 노트북이 필요하다든지 네. 이런 IT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페이스북도 있고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 얼굴을 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라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 룰이 되고 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언컨택티드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량이 5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그 협업 도구 플랫폼이죠. 라인웍스는 뭐 3월 말 1월 20일 대비 3월 말에 사용량이 30배 정도 증가했다. 화상회의. 네, 화상회의만. 사용량이. 네, 그룹 통화는 24배 정도 증가했고요. 네. 카카오뱅크도 뭐 100만 명 이상 가입자가 늘었고 은행을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이제 은행 지점 가지 말고 맞습니다. 그냥 이참에 그냥 카뱅 해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진 거군요. 코스피 200 지수는 지금까지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은 뭐 상승했거나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왜 저는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와 플랫폼 없이 원격 근무, 뭐 교육, 쇼핑, 엔터테인먼트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터넷이 수도가스처럼 생필품이 된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을 또 뉴노멀이라고. 글쎄요. 요새 참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뉴노멀. 네, 원래 미디어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컨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이 바뀐다. 네. 이게 뉴노멀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글로벌 빅테크에도 쏠림 현상이 계속 가속되면서 네. 이런 뉴노멀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속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넷플릭스 같은 OTT 또 VOD 업체들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호황을 맞고 있다, 네. 웃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동영상 OTT 서비스 지금 그래서 난리인데 집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사용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디어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소비되는 것 자체가 네. 두려운 거죠. 그래서 트래픽을 낮춰라, 화질을 떨어뜨려라 네, 이런 네. 명령이 내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는 그런 화질 대응에 대한 태스크도 만들어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극장에 가는 문화 대신 뭐 넷플릭스나 뭐 예를 들면 다른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보자라는 그런 게시글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결국 대부분 이런 미디어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 네. 클라우드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클라우드 사용량이 775%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지금 왜냐면 클라우드를 준비 안 하고 있던 회사들 네. 아니면 그거를 관심이 없던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뭐 화상회의나 화상 면접 네. 그다음에 화상으로 뭔가 하는 행동도 다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최근에 줌이라는 회사도 이것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올랐었죠. 맞아요. 줌.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보안 이슈가 생겨서 네. 주식이 또 폭락을 하는 이슈도 있었어요. 보안에 취약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트렌드인데 화상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성인 영상을 누가 틀어놓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네? 해킹의 우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그렇군요. 이 뉴 노멀을 대체하는 자세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윤리라든지 폴리시 정책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들의 인식이 갑자기 확 다시 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극장가는 네. 개봉 예정인 영화도 뭐 어차피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하고 개봉 예정을 미루는 상황도 생겼다면서요? 네, 개봉 예정을 미루거나 미국 네. 같은 경우는 MBC나 디즈니 같은 경우 아예 개봉을 미루는 걸 포기하고 디지털 서비스로 바로 출시하는 경향도 늘어났고요. 그래요. 한국에도 뭐 비슷한 사례로 영화를 넷플릭스나 이런 데다 직접 개봉을 하는 네.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고 있던 영화들은 네. 제작을 좀 멈춰야 되는 상황 혹은 아니면 제작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이라는 영화의 주연인 유승호 씨는 하차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본인이 하차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랭크인 예정이었으나 촬영이 미뤄지니까 자기 스케줄도 분명히 또 있잖아요. 네.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특히 뭐 서인국 씨도 마찬가지로 강윤석 감독의 영화 힙데디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차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이 너무 길어지고 네. 그리고 그것들로 언제 크랭크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배우들도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해외도 이런 일이 있죠. 네, 디즈니 같은 경우는 뮬란, 네, 블랙 위도우 이거는 네. 굉장히 정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던 작품들인데 개봉일 자체를 미뤘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로 간다든지 이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제작비 자체가 워낙 큰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로는 사실 이걸 다 충당할 수는 없어서 네. 극장 개봉을 미루면서까지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미니언즈 같은 경우는 7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1년 뒤로. 근데 아예 1년 뒤로. 예, 아니 1년 뒤로. 왜냐하면 뭐 9월이다, 10월이다 이건 사실은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올림픽도 지금 1년 미뤄진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네요. 참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들어봤고요.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 주의 화제 영상은 뭔가요? 뭘 갖고 오셨어요? 개그맨 조충현 씨 채널인데요. 아, 네. 예, 이태원 클라스 장회장으로 게임하기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네. 그 장가의 장회장. 네. 그분 분장을 하고 게임을 하시나요? 네, 분장을 하고 실제로 게임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유재명 씨가 굉장히 열연을 하셨던 작품이죠. 네. 많은 작품에서 재밌는 대사도 많았습니다. 뭐 네. 재밌구만,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재밌구만. 네, 네, 그다음에 그렇구만. 뭐 장가의 모를 뭐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이 되게 유명한 게임이죠. 롤이라는 게임에서 네. 성대묘사를 하면서 자기가 화상 채팅으로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을, 자기 얼굴을. 복장을 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분 예전 작품으로는 이제 한석규 씨가 그 낭만 닥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복장을 똑같고 그대로 하고. 김사부. 네, 김사부. 이제 한석규 씨 목소리 그대로 하면서. 네. 사실 이제 이 롤이란 게임 자체는 원래 음성은 안 되는데. 네. 이 토콘이라는 또 앱을 설치해서. 네, 그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빵빵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을 모르셔도. 네. 이 게임을 할 때 그 성대묘사 하는 걸 보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롤. 저는 그 게임을 모릅니다. 네. 안 해봤는데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그 장가의 장회장, 이태원 클라스의 또 다른 주인공인데요. 이분의 성대모사를 하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벌써 89만, 90만 넘었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아직 30만이 안 되는 채널인데. 네.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이럴돼요. 네. 저희 단톡방에도 다른 단톡방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정말 저도 빵 터졌습니다. 네, 이 드라마를 보셨고 또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잠깐 들어보시라고 그 인서트 컷을 준비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방세로이군이라고 했나? 나는 이 나이에 롤 하는 감정 재밌구만. 재밌어. 내가 우리 장가의 술 맛을 그라가스로 보여주겠네. 우와 잘한다. 재밌구만. 장 회장님 저 담배 좀 피워 올게요. 담배. 이번에도 난 너에게 금연을 할 기회를 줄 생각이야. 네가 내 앞에서 금연껌을 씹고 은단을 씹는다면 내가 우리 장가 후계 자리를 약속하지. 재밌구만. 재밌구만. 와, 정말 성대모사만 들었을 뿐인데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구만. 게임을 가지고 네. 게임과 컨텐츠를 이렇게 또 이걸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거를 이제 매시업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섞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든 케이스잖아요. 메시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마이크로 헤드셋과 마이크로 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네. 저도 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열린 라디오 YTN을 하면서 뭔가 다른 거를 통해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저의 한계가 참 원망스럽네요. 복장을 한 번씩 주제에 맞게 입고 오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실천이 네. 컨셉을 만드니까요. 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요새 시도하고 있어요. 네, 김주환 이사님 덕분에 이런 신문물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에 안 차시는 듯하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씁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 아이디의 김주환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평일 아침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최영진의 오후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있던 국내 국외 사안들에 대해서 관련 정보들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짚어주려 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박사방, 엠번방의 차이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텔레그램 사안이 지난 1월에 이미 청원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 관련 수사가 진작에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상황들을 상세하게 짚어줌으로써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각 요일별로 악마의 시선, 이지뉴스, 손이 가는 뉴스 등 코너별로 사건을 짚는 포인트가 다르고 이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련 사항들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타 방송사와 다르게 보다 심도 있게 현안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혹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이 가는 뉴스에서는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텔레그램 관련 입법 내용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현재 인터넷 기술과 법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법 관련 내용들을 손정혜 변호사가 총괄적으로 다루어 준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 조금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자면 네. 법적 사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문제가 일각에선 졸속이법 논란이 있는 점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엠번방 관련 청원인 텔레그램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 청원이 올라온 후에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청원 취지를 반영키로 한 것은 맞지만 정작 특례법에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규정만 올라와 있을 뿐 엠번방 처벌 관련 내용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왜 졸속이법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안에 관한 설명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률 전문가가 나오는 코너인 만큼 법사위에서 왜 엠번방 관련한 내용들은 빠지게 됐는지 이런 법적인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평가셨고요. 또 다른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엠번방 말고 이제 또 다른 큰 사안 코로나19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관련 내용들은 그동안 많은 부분을 다뤄온 만큼 관련 진행 사항보다 청취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속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맞춰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3월 24일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오후 상담 코너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피부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도 하면서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었는데요. 25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자동차 관련 오후 상담 코너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실내 세차의 주의성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특히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네. 24일 월요일에 진행된 생활정보 코너에서는 박노국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경기도 코로나19 수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리려 했는데요. 또한 26일 수요일 생활정보 코너에서는 서울시 지역 돌봄 복지과를 전화 연결을 해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소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관련 정부, 지자체 등의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보다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실으려 한 점이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건강, 자동차, 장애인, 또 재난긴급생활비 이런 생활정보들을 전해주어서 참 도움이 되었다라는 평가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해외 유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생활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노예라고 칭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동영상을 제작, 공유한 N번방 사건. 이런 대여방 중에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됐죠. 조주빈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본 관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관전자뿐 아니라 그간 성범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해왔던 양형 기준과 사법부를 규탄하는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지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 대화방에서 노예로 불렸던 여성들, 성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임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 오늘 혐오 말고 안아줘 이 코너에서는 근절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박성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이번 사건으로 좀 확실하게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른바 야동이라는 성인 음란물과는 달리 봐야죠. 달리 봐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일단 각종 성인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한국이라는 카테고리, 소위 야동의 대부분이 상업적 영상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 직원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올라오는 동영상 중 어떤 것이 피해 촬영물인지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동이라고 불리는 많은 영상이 사실은 피해 촬영물인 것이고 그런 피해 촬영물에 다운로드한 후 다시 또 재흡하는 것도 성범죄인 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야동과 피해 촬영물의 완전한 구분이라는 게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성착취적인 성문화가 남성의 성욕을 너무나 당연시 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할 수 있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강간 판타지를 낭만화하는 서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런 폭력적인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성산업이 거대 자본을 소유한 기업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면 네. 이제는 누구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여서 개인들이 이러한 착취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이번에 텔레그램 관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포하는 거를 이를 또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데요. 디지털화된 성범죄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포 피해가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형태가 많았는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삭제 처벌 등이 이루어지자 이제 P2P로 그 토렌트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P2P로 디지털 성범죄 공간이 이동이 됐고 이제 국내 사업자 저희가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들 그리고 채팅 앱에서도 유포가 있었지만 국내 플랫폼이다 보니까 유포자 추적이 또 가능해졌죠. 그래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이동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게 해외 서버이고 굉장히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또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 접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상 정보를 취득해서 그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이런 형태인데 N번방 같은 경우는 수사관을 사칭해서 신상 정보를 취득하고 피해가 이렇게 발생이 시작이 되고요. 네. 박사방 같은 경우는 성매매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형태가 이제 보이는데 고액 알바 같은 홍보로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네. 형태로 피해 촬영물을 취득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제 사이트나 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성인 사이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학적 영상을 찍도록 한다거나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성폭행을 또 해서 이 영상을 또 찍어서 유포하는 등 아주 악질적인 범죄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채팅 앱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들이 많잖아요. 일상 사진이나.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일상 사진 가지고도 성적 이미지로 사진 합성을 한다거나 그 학교 딥페이크라고 직장, 하는 예. 겁니까? 딥페이크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굉장히 이제 또 거의 이게 누군지 진짜 그 실제 실존하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심도 있는 그런 너무 페이크 흡사하게. 기술인 건데, 네. 예, 사진 합성은 그 딥페이크 기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네.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은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필 사진에 얼굴만 따서 어딘가에 성적 이미지에 이거를 붙여서 그렇게 유포를 한다거나 이런 피해들이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불어서 또 신상 정보 또한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다 공개되어 있거나 이러면 신상 정보로 또 유포가 계속되고 또 그 신상 정보로 또 검색을 해서 사진을 또 유포시키고 이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주실 만큼 이 디지털 네. 성범죄의 양상, 형태, 뭐 범위가 정말 넓네요. 네, 네. 네, 상상 온라인이기 이상이고. 때문에 네. 단순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우리는 사실 관심을 가졌지만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많은 범위를 갖고 확산이 되어 있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분노한 것이 이렇게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도 양형 기준 자체가 너무 낮게 되어 있다. 이런 네.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양형 기준조차도 허술하게 되면 뭐 금방 검거돼서 재판을 받더라도 금방 출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네네. 상황이라면 사실 보복이 무서워서라도 피해자들이 나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다른 여성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피해자를 먼저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 심각성이 부각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지금 막 얻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의혹이나 비난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죠. 네. 뭐 네가 일탈계에서 사진 올린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순결한 피해자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시선들은 여전히 존재해서 네. 피해자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비난받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저희가 지금 신속하고 완벽하게 삭제를 하려고 매일 사이트를 구석구석 모니터링하면서 전쟁 같은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네. 온라인의 피해란 특성 때문에 여전히들 재유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클릭 한 번으로 유포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초 1각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그 삭제가 현재는 다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재유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포 불안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이걸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죽음 혹은 뭐 이로 인한 물리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 구성원 모두가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의 신상이 이미 다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어디 네네. 사는지, 직업은 네. 무엇인지, 몇 살인지, 주민등록번호까지. 네. 법무부에서 뭐 주민등록 그 번호를 변경하겠다 이런 네.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서긴 네. 했지만 네. 사실 이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어떤 네. 피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고통이 클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뭐 3주 안에 네. 주민번호 변경도 좀 신속하게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 좀 간소하게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법률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 번호, 주민번호를 바꾼다고 해서 또 그 번호를 또 추적당하거나 이게 온라인 공간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안과 그 고통은 사실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떤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네, 저희 쪽도 지금 텔레그램 관련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네. 단순히 네.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삭제 지원이기도 하지만, 네. 좀 더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피해자 네. 관점에서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어서, 네. 그 기존에 있는 저희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뭐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 뭐 상담 지원, 심층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다 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피해자들의 그 재유포를 막기 위한 영상 삭제를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가 그 디지털 장의사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피해자 관점에서 굉장히 네. 많은 키워드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다 검색을 하고 네. 정말 말씀드린 대로 구석구석 저희는 다 찾아서 하다못해 게시물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신상 정보라든가 그 제목이 남잖아요, 게시물에. 네네. 그 제목에 피해자의 성함이 같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진짜 이걸 피해자 관점에서 그거 하나도 다 삭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설 업체를 찾아가시고 뭐 불안하시고 급하시니까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저희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 센터로 오셔서 안전하게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그냥 사설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가 신상 정보가 털려서 받은 피해인데 또다시 어떤 식으로 그 신상 정보라든가 피해 촬영물이 유출될지 뭐 유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쪽으로 안전하게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뭐 몇만 원을 주면 내가 그 텔레그램 아이디와 비번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걸 삭제해주겠다. 이런 사기도 등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곳 다 사기입니다. 네, 믿지 마시고요.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너가 혐오 말고 안아줘라는 코너잖아요. 이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한 시위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악했지만 사실 여성들에겐 그리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 형태만 다를 뿐 익숙한 여성 혐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N번방은 사실 사회가 외면한 여성들의 일상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N번방 사건 또한 여성 혐오 범죄의 연장선이다. 이런 표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으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요. 네. 그런데 사실 형태만 달리할 뿐이지 여성을 성적 대상하고 또 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일종의 놀이처럼 하나의 문화로서 정당해온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존재했었죠. 뭐 이를테면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에는 여성 연예인 피해 영상물 유포 사건들이 있었고, 또 소란의 사건이 또 2016년, 17년 또 굉장히 크게 터졌었고, 최근 대학 내에서는 또 여아구들을 성적으로 폄하하고 조롱하는 단방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해서 공유했던 불법 촬영 사건도 굉장히 크게 또 이슈가 됐었고,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비공개 촬영의 사건도 있었고, 참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버니썬 게이트는 말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이렇게 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범죄가 더 계속 가속화되고 피해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매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성폭력적인 어떤 성문화에 의해서 이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이번 박사방 같은 사건도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는 국내에서 추측하기 어려운 매체 특성, 또 기존의 성폭력적인 성인식 이런 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 조주빈 N번방을 악마하고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렇게 특이한 사건으로만 다루는 게 오히려 다음번에는 뭐 이런 그 여성을 대상하는 성문화를 감춰버릴 수 있거든요. 성폭력, 성문화 이런 것들을 감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텔레그램이었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어떤 매체로 등장하게 될지 모르고요. 특히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이런 성착취적인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 범죄의 끝없는 양산이 우리 사회의 성착취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였고요. 관전자가 수만 명이나 됐었죠. 이런 성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정서
이에 근간하는 문화와 담론의 전환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박성혜 팀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4월 5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비지스의 아이스타리러 조크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started a joke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crying, but I didn't see that the joke was on me. Oh no.